안녕하세요. 답답해서 내가 가르친 아크GS. 오늘은 조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인 제가 QGS를 안 쓰거나 안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GIS를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QGS를 안 쓰는 이유를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. 제가 이 질문 또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QGS를 필요로 한 적이 없어서 사용할 이유가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은 우선은 학교를 다닐 때 내지는 뭐 연구소 있을 때 다른 직장들 다닐 때에도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잠시 사용한 것 빼고는 QGS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 때 그리고 졸업하고 잠시 재미로 만진 거 다 해가지고 QGS를 사용한 게 평생 10시간이 안 될 거예요. 어딜 가더라도 그냥 첫날부터 아크GS가 설치된 컴퓨터를 제공받아가지고 그냥 여기도 이거 쓰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. 그렇다고 제가 뭐 QGS를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도 구직할 때 이력서에다가 QGS를 써놓긴 했어요. 근데 실제로 뭐 면접 보거나 할 때에도 프로그램을 뭐 쓰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GIS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내용이 좀 더 중점이 있어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는. 그리고 뭐 기억나는 질문 같은 것도 좌표계에 대해서 뭐 설명할 수 있느냐, 뭐 예지는 뭐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추천 좀 해달라. 내지는 뭐 어떤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쓰냐 이런 질문은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.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 이런 작업을 할 때도 만약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면은 QGIS보다는 그냥 위성사진 같은 거 분석할 때 이매진이나 MB 같은 거를 쓰면 썼지 QGIS는 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GIS를 처음에 접하고 커리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제공받은 아크GIS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넘어가가지고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. 이제 나중에 경력이 좀 쌓여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이게 정부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작은 비영리기관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크GIS를 사용했어요. 이거는 제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크뿐이 못하니까 이걸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옳다쿠나 하고 스리스쩍 껴가지고 같이 일하고 그랬어요. 근데 한 가지 느낀 거는 기관이 크거나 재정적으로 탄탄해 보일수록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돈이 있겠구나 하는 기관일수록 아크GIS를 쓰는 사람도 많았고 수준급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재난이 발생했어요. 그러면은 뭐 다양한 기관에서 GIS 쓰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방에다 이렇게 넣어줘요. 그리고서 뭐 구호물품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낼 거고 뭐 사고지 현황 파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뭐 드론도 날리고 뭐 사진도 찍고 지도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걸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처리도 하고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한 플랫폼으로 진행하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겠죠. 우리가 뭐 서류 작업할 때도 워드나 한글 같은 거 통해 가지고 하나로 보내면 편하듯이 그냥 남들이 다 쓰는 거를 하면은 쉽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아크GIS 쪽이 협업을 할 때 제 기준으로는 좀 기준이 되는 느낌이었어요. 물론 규모가 작은 뭐 조별과제 옆학교랑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QGIS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규모가 커질수록 오픈소스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. 왜냐면 만약에 뭐가 고장이 나거나 치명적인 에러가 있거나 보안 문제가 생기면은 오픈소스는 누구한테 따지거나 책임을 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 주고 이런 거 쓰겠죠. 그래서 기관이 크면 클수록 아크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튼 이렇게 일하면서 보니까 아크만 알아도 괜찮겠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살아보니까 시간도 좀 있고 QGIS도 같이 배우고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왜 안 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아크GIS만 잘해도 제 발전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GIS 시장에서 S3가 금방 쫓겨나거나 망할 것 같지도 않고 QGIS가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메인이 되거나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GIS 판도를 한 번에 확 바꾸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S3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나 기능들 잘 익혀가지고 GIS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한테 그냥 개인 실력 발전에 그걸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QGIS를 공부할 시간에 그냥 아크에서 쓰는 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는 논문들 내지는 다르게 활용한 방법들 이런 거 읽으면서
공부해 나가는 게 좀 더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결국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큐지스를 쓸 일이 없네요.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은 뭔가 오해를 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,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QGS를 멀리하거나 배우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그냥 GIS 업계에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예제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튼 저는 이런 이유로 QGS를 다루지 않고, QGS도 이런 식으로 유튜브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QGIS 사용자분들도 섭섭지 않게 이런 채널이 생겨가지고 이 QGIS 사용자분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나 작업 방법들을 배울 수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